라이브 들어간 건가요? 시작한 건가요? 들어갔어요. 네. 시작한 거예요? 네. 더 손댈 거 없나요, 이제?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덥지 않니? 좀? 괜찮아, 안 더워요? 네. 더울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수능 출제 예상 목록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라. 있는 사람 숫자만 좋거든? 일찍 와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사운드 체크를 위해서 이어폰 하나 좀 꽂고 할게요. 인이어 좀 꽂고 할게요. 네. 노래 듣는 거 아니에요. 네. 담임선생님이 그대여 자꾸 따라 앉으시나면서요? 에휴, 참. 저를 그런 소스로 쓰시다니. 네. 화면이 얼마나 생각보다 화면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구나. 여기밖에 안 나오는구나. 네. 최대한 여기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필 안 갖고 왔네. 나 진짜. 네, 마이크 통을 안 갖고 버렸네요. 네. 오늘 뭐 색깔 2개만 있으면 되니까. 과감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려요? 이거는? 네. 해볼게요. 저기, 네, 수능 출제 2021. 네, 출제 뭐 될지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록 드렸는데요. 목록 한번 확인하시고. 네, 소설부터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점심 때도 고영시 선생님이 들어온다고 했나? 여기 안 들어오신다고 했나? 들어오시나요? 네, 그래서 현대소설 뭐 나올 거 같냐고 했더니까 잘 모르겠다고 안 알려주시네요. 저는 자료를 줄였는데, 네, 비공개 해주시네. 공유를 안 해주시네요. 근데 어쨌건, 현대소설이 제일 찍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낼 게 없어요. 현대소설에 낼 만한 게 제일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 어쨌건, 이건가? 좀 큰가요? 네. 그래서, 제일 낼 게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좀 고민스럽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해볼게요. 네, 저는 계속 완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현대소설, 윤용길의 완장. 윤용길의 완장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별 2개 있잖아요. 한 개 더 플러스 해서 별 3개 하겠습니다. 별 3개. 다만 얘가 1픽이냐? 그건 저는 1픽으로 했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교육청까지 검토를 다 끝냈는데 온라인 친구들 소리 잘 들려요? 네, 서연아 소리 잘 들리니? 우리 온라인 친구들 세이오 한번 해주세요. 네. 잘 들려요? 네, 다행이네요. 우성이, 세이, 두현이 고마워요. 네. 네. 네, 선생님 잘 들려요? 네, 오늘 참 제 생일이에요.
내 생일인데 원래 저기 수능 끝나고 다음 날이어서 원래 올해도 고마워요. 하하하. 청포도도 안 갖고 왔구나. 이런. 네, 한번 내려갔다 올까? 네, 청포도 필요하다. 한 명, 두 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3분의 1이네. 갔다 와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봅시다. 제가 갔다 오기엔 너무 뭔가 들고 있는 장비가 많아서 제스야 한 번만 갔다 와줄래? 근데 그 분필통 아마 있을 거예요. 한 번만 갖다 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원래는 수능이 딱 19일이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어제 수능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수능은 다행히 저기 집에서 편안하게 맞이하겠구나. 저는 셋째 주 목요일날 보는 이상 제가 그 안 될 수가 없는 게 구조상 네. 네. 안 될 수가 없는 게 오늘 일요일이 1월 11월 1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일부터 딱 시작해도 어떻게 해도 20일까지는 안 오거든요. 제일 빨리 있어도 3주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무리 빨라도 19일이니까 무조건 셋째 주 목요일에는 제 생일이 지나가기 전이니까 그렇긴 한데 올해는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소리가 들어오고 있나?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좋은 기운이라고 생각해서 제 생일 기운을 받아서 찍어주는 게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항상 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요. 네, 온라인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그래요. 온라인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다시 한 번만 채팅되면 채팅 한 번만 해주시고. 지금 제가 아이패드로 보고 있는데 멈춰 있어요, 제어가. 네, 그래서 좀 신경 쓰여서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네, 다행이네요. 그럼 그냥 편하게 할게. 혹시 이상하면 저기 세팅 좀 쳐줘. 이상하다고. 네. 자, 네. 아우, 고마워요, 됐어요. 내가 엄청 빨리 갔다 왔네. 네. 네, 필요한 사람, 청포도 필요한 사람 어떻게 해줘야 제일 좋을까? 아이쿠, 이라. 네. 또 필요한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일단 요지를 줄 테니까 4명이 나눠 가지세요. 네, 제가 무슨 대강사도 아니고 2원 생방송으로 현강 반절 듣고 나눠서 또 듣고 하하하하. 네, 한번 올해는 별로 해보고 싶은 건 정말 다 해보는 것 같네요. 네, 대강사만 되기만 하면 끝나는데 마지막 남은 과제 대강사가 되는데 쉽지 않고 그거는 어떻게 되겠죠? 네, 해볼게요. 그래서 그 현대소설 완장 별 3개인데 문제가 생겼어. 제가 검토를 다 끝냈는데 교육청이 올해 뭐 나왔나 검토했더니 교육청 올해 교육청 3월 4월에 나와버렸어. 2번이나 완장은 아닌데 유능길이 2번 나와버렸어요. 3월 4월. 교육청에 나오면 잘 내냐 안 내냐? 기본적으로는 잘 안 냅니다. 교육청에 내면 잘 안 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그렇다. 교육청에 나와서. 그래서 사수에 좀 더 무게를 실어볼게요. 사수.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수특보다는 수완인 건 얘기했죠? 수특보다는 수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6월 9월이 다 수특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능은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잔뜩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적어도 1개, 최소 1개는 나올 거다.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6월 9월 다 수완에서 하나도 안 났기 때문에 수완에서 하나도 안 내면 얘기했죠? 그럼 이제 평가원장이 사과해야 된다고. 왜냐면 학생이 또 수능 못 본 친구가 또 청와대에 글 쓴다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 교재 2개가 연계된다고 해가지고 2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원에서 하나도 안 나오다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안 나온다고 하는 게 좋지 않았나요? 라고 이제 글 올린다고. 그럼 어때요? 또 시험 못 본 20만 명이 거기다가 찬성, 동의하기를 눌러요. 그럼 또 평가원장이 나와서 또 사과해야 돼. 죄송하다고. 연계 2개인데 충실하게 반영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만들고 싶지는 아마 않을 거다.
네, 막 이렇게 만들고 싶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마도 하나는 나올 거다. 그러니까 시간 내가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수완 위주로 좀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 그래서 컨셉에서 제가 파이널 교재에서 수완에 있는 거는 다 해설을 드렸으니까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수, 이거 수완 버프, 그래서 수완 버프가 기본적으로 있다 생각합니다. 고전 소설도 전부 수완만 1순위로 찍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완 버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완 쪽에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분필이 왔군요. 네. 자, 그래서 수완 좀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사수도 마찬가지. 저는 원래 별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수완도. 근데 별 2개, 사수 별 2개 추가해서 별 3개 갈게요. 그리고 작품 예상에 대한 생각이 참 다르다는 게, 저는 무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진환 선생님 보자마자 무녀도 절대 안 나와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약간 올인해 보겠습니다. 역배팅으로. 네, 이진환 선생님이 또 이렇게 엄청난 그 감이 있으신 거든요. 나올 거를 안 나온다고 찍는 감. 네, 그래서 저기 그 무녀도 고영 선생님은 나올 수 있다, 이게 자기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도 별 1개거든요. 근데 무녀도는 왜 그러냐면 종교성이 너무 강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대립인데 그게 무속신앙과 기독교로 대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그래도 수완이 있으니까, 그래도 수완 아니었으면 비중을 안 실었을 텐데 수완에 있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일단 사수 좀 얘기해보면 나하고 B하고 그 다음에 경이라는 여자 나와서 기본적인 이제 삼각관계 되는데, 둘이 이제 경쟁하는 거죠. 원래 친구이면서 경쟁하는 거잖아. 친구인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은 외부에 의한 경쟁이죠. 외부에 의한, 원치 않는 거였지, 외부에 의한 경쟁. 그래서 얘네가 원치 않는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3번, 4번 정도 대결을 합니다. 대결. 그래서 이 대결 속에서 결국은 B는 마지막에 총 죽죠. B가 이제 저기 약간 북한 사상운동 이런 거 하면서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나하고 경이가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 구하고, 게다가 나는 또 총을 또 잘 쏘죠. 잘 쏴가지고 내가 사형 집행자로 뽑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알죠? 네, 그래서 뽑혀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쏘는데 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막 경쟁에도 난 지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쏘면서 쓰러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미 다 쏜 뒤죠. 쏜 뒤인데 가장 큰 특징은 역순행이잖아. 이미 다 쏘고 난 뒤에 병실에서 깨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난 뒤로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잘 챙기시면 좋겠다. 역순행적인 구성이라는 거 잘 챙겨가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 더 과거냐, 그 전 회상으로 돌아가느냐, 요거 따지는 거 잘해야 돼. 초등학교의 일을 막 떠올리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때 주석이 한 번쯤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 어떻게 돼요? 둘이 그 한 선생님 별명이 곰인가 그래요. M 하는 말버릇을 하는 선생님이 한 명 있거든. 그래서 초딩이란 말이야. 초딩 2명이 선생님이 그 시간에 M을 몇 번 하는지 세게 됩니다. M 할 때마다 세는 거죠. M 하고 한 번 더. 99번까지 했는데 수업이 끝나버린 거야. 아쉬워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끝나고 나가시다가 한마디 더 할 거 있다 그러면서 M 한 번 더 한 거야.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100번 이렇게 한 거죠. 초딩들이. 근데 선생님이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뺨 때리기를 시켜요. 네, 옛날에 개념이 없던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뺨 때리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살살 장난처럼 살살 치죠?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손 잡고 세게 치라고 세게 딱 치죠? 이게 외세에 의한 경쟁이죠? 남과 북인 거잖아. 그렇죠? 남한, 북한. 북한. 네, 그래서 남과 북의 이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그래서 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좀 세게 때리죠? 걔도 좀 더 세게 때리죠. 서로 좀 세게 때려 어떻게 돼요? 내가 코피가 나죠. 초딩 때 코피 나면 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코피 나서 졌어요. 그래서 코피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가 나도 세게 때리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만 그러죠. 그래서 그만 그러는 바람에 못 때리고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계속된 대립, 경희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좋아했거든요. 근데 B가 어떻게 해? 약간 나도 좋아한다고 하면서 총 쏘기 내기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얘가 쏘는데 얘는 못 맞추고 얘는 내 귓볼을 맞춰요. 원래 귀를 맞추려고 했는데 잘못 맞은 건지, 원래 귓볼을 맞추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귓볼을 맞추고 나중에 내가 6.25 때 내가 연락이 끊겼을 때 둘이 결혼해버리죠. 네, 완전 쓰레기죠. 그래서 결혼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또 알 수 없죠. 사실 내가 먼저 좋아했어도 결혼 안 했으면 또
결혼했어도? 자, 자, 어쨌건, 네, 아니에요. 자, 취소. 네, 어쨌건, 자, 아니에요. 네, 쓰레기 같은 발언을. 네. 여러분 반응 없으니까 재밌으라고 좀 오버해봤어요. 네, 어쨌건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잡히는데 저기 B가 잡히죠? 잡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사수로 가서 마지막에 구명운동 막 구해주려고 하는데 결국 안 되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요게 그나마 제일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발소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1965년 이발소에서 이런 작품 기억나요? 어떤 사람 남자 2명 와가지고 막 분위기 막 이발소 분위기 막 해주고 반말하면서 막 여기 주인이야? 왜 이래? 막 하면서 어떤 뭐 교통경찰 들어오니까 너는 진짜 하면서 네 지금 몇 시인데 여기 머리 자르러 와? 네, 교대했습니다.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그런데 정보부에서 일하는 사람 와가지고 신분증 막 검사하고 막 저희 뭐 사칭한 건 아니에요 하면서 끌려갔다가 다시 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럼 낼 만한 게 없어. 장씨의 수협 낼 게 없어 라고 화요일날 맹 비난했거든요. 야 꽃씨를 받으면서 야 밑줄 칠 데도 없다 라고 했거든요. 다 모의고사에 나왔더라고요. 장씨의 수협이랑 꽃씨 나왔더라고. 밑줄 잔뜩 쳐있더라고 꽃씨에. 저는 꽃씨에 그렇게 밑줄을 많이 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건 작년에 현대씨는 제가 맞췄거든요. 현대씨만 맞췄는데 현대씨만 그다음에 독서 2개 맞췄고, 네. 어쨌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수 한번 저격. 한 개만 꼽아주세요 하면 사수. 그래도 원장은 중요하다. 나왔긴 했지만 중요하다. 이 2개는 조금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문여도도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미스터방은 알죠? 방산복의 이야기. 원래 신발 닦아주는, 신발 수선해주는 구두 신기류 장수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통역을 해주려고 이제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방은 채만식은 2015학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희곡이 나왔어요. 재학날이라는 희곡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미스터방 네 기본적으로 채만식은 풍자가 많이 되는데 보통은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많이 풍자하는데 보통 이 방산복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거지 이 주인공을 풍자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주인공을 독특한 방식이고 이제 얘가 처음에 그 해방이 막 될 쯤에 순사들이 없어졌고 돈을 그래서 자기도 많이 받는데 재료 파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 경제계는 다 어디로 갔담? 이런 말 하는데 경제계라는 건 경제를 담당하는 순사, 경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인 거지. 순사, 일본 있을 때만 순사란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방산복이 처음에 해방이 좋다고 생각하다가 돈을 막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재료값도 다 비싸게 받으니까 별거 없다. 해방 싫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미군이 나타나는 거죠. 미군.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미군에게 통역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병 말고 장교를 물색하죠. 장교가 막 어떤 뭘 살려고 해요. How much 그러는데 못 알아듣고 30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방산복 옆에 가서 더티원 이렇게 얘기해줘요. 더티원 참 더러운 발음이죠. 더티한 발음 더티원. 그래서 영어 할 줄 아니?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미스터 방이 되는 거죠. 그죠? 통역 담당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뭐 경회로는 어떤 것이니 왕이 킹이 술 먹고 드링크 앤 댄스 위드 댄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어 해줘서 합니다. 이제 방산복은 그때 이제 외국을 좀 일본하고 뭐 상하이 이럴 때 좀 돌아다녔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날로 신분이 상승해졌다. 뭐 이렇게 되고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2층 집 살고 있었는데 항상 양치질을 2층에서 하고 양치한 물을 창밖으로 뱉었대요. 난간 밖으로 여기다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거친 남자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뱉었는데 이때 자기가 그 통역 담당한 사람이 오죠. 맞죠 그거를. 맞아버려. 그래서 여기서 그날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 요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이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을 건너는 법이 있는데요. 네, 별표 반개예요. 별표 한 다음에 거르친 건 별표 반개인데 요거는 그냥 찝찝해서 못 빼고 있어요. 그냥 왠지 찝찝함.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좀 찝찝하네요. 그냥 한번 넣어놓읍시다. 그냥 참고로. 훈장 버리는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 훈장 찾는 얘기. 그거니까 네, 그거 그냥 그 정도다라고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할 얘기는 없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는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고전소설 갑시다. 고전소설 목록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옥루몽 없네? 그 다음에 금방울전도 없고 그 다음에 창성가미록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들, 숙향전도 없고 중요한 게 다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10년 안에 출제된 건 다 뺐어요. 일단 다 빼고 그냥 낯선 것 쪽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맨 위에 있는 방한림전, 장경전, 그다음에 최고운전 전부 좀 낯선 것들이죠. 수안에 있는 거에서 다 수안에 있는 걸 꼽아봤습니다. 수안에 있는 걸. 그래서 방한림전 여여 커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기억나요? 남자가 여장한 거하고 그 여장한 걸 알면서도 결혼한 여자 요 커플이 나오는 거 인간의 어떤 신분적 한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되게 좋은 설정인 것 같아서 요거 1순위로 꼽아보고 장경전 네, 이 사람 유배 갔거든요. 유배 갔다가 바람을 만나서 배 타고 탈출하는데 이 사람 장경전은 별로 주인공의 활약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폐위된 황제를 구해주긴 하는데 어쨌건 3처 1첩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유배 간 이유는 이겁니다. 3처. 부인 너무 많죠. 네. 보통 1처, 3처, 이게 1처, 3첩을 하는 게 기본인데 기본 개념이 없어요. 네. 구운몽 양서에도 8명인데 2처, 6첩인데 부인이 3명이고 첩이 1명. 말도 안 되죠? 유배. 자, 네, 그래서 이 부인 중에 한 명이 얘를 미워해가지고 소운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미워해가지고 얘가 이제 임신했는데 얘를 쫓아내죠. 얘가 도망 몰래 가죠. 그래서 절에 숨어 있는데 얘도 유배 갔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 가는 대로 해서 도착해봤더니 이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요. 말도 안 되죠. 네. 하지만 고전소설에서 말이 되죠. 네, 하늘에서 일로 가거라 하면 가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거지. 그래서 만나가지고 다시 자기 뜻맞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간신 몰아내고 폐위된 황제도 유비였거든.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근데 수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낯설기 때문에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최고운전 잘 알죠? 최치원. 우리나라에도 글 잘 쓰는 사람이 있거든? 몇 명? 한 명이 있거든? 그래서 신라시대 최치원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과거 시험 봤는데 어떻게 했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결승된단다. 마지막에 글 썼는데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서 물고 갑니다. 수안에 실려있는 장면이죠? 얼마나 잘 썼는지 보자 했더니 다 써주니까 이 정도에서 하늘에서 용이 물고 갈만하구나. 함에다가 물건 넣어놓고 뭔지 알아맞혀봐 했더니 알아맞추는 얘기 기억나죠? 함에다가 뭐 넣었었어? 달걀 넣었었지 달걀. 그래서 반은 돌았고 반은 하얗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최고운전은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별 3개예요. 방한림전, 장경전, 최고운전은 별 추가해서 별 3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흥보가 있는데요. 네, 심청전과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안 나왔던 건데 심청전은 출제가 한번 됐으니까 흥보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뭐 나오면 특별한 게 없어요. 미리 준비할 것들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보시면 되겠고 올해 제일 무서웠던 거 콩쥐 파치전인데 콩쥐 파치전. 네, 파치가 콩쥐 죽이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젓가락 틀리니까 사람이 젓가락이 이게 다른데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했더니 젓가락 짝이 틀리는 건 아시는 분이 사람의 짝이 틀리는 건 왜 모르시나요? 막 유신이 그러는 얘기 소름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정도 좀 무서웠고요. 그 다음에 육미당기가 있는데 육미당기는 이렇게 풀어보면 읽어보면 언젠가 봤던 작품 같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약간 적성어전 비슷해서 그래요. 적성어전도 동생이 약 구하러 엄마 아픈데 동생이 약 구하고 오고 눈 멀게 해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요. 쫓아내 눈 멀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엄마 편지 읽고 눈 뜨고 기러기한테 너 어디 있는지 아니? 아는 거 같이 보이더래. 엄마 물어보지. 기러기 너 성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기러기가 기럭기럭 이렇게 하죠. 편지 갖다 줄 수 있니? 기럭기럭 해가지고 네, 편지 갖다 주는 그런 얘기인데 굉장히 그 얘기가 거의 그대로 나와요. 왜 그러냐? 이거는 육미당기의 지필 의도에 관련된 건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야기가 여러 개를 읽고 그 중에 좋은 걸 뽑아가지고 자기가 한 권을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여기서 따고 여기서 따고 여기서 따서 만든 거여서 굉장히 좀 중복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요소들을 화소라고 하는데요. 카메라 100만 화소 할 때 화소가 아니고 동화 이야기, 담화할 때 요소 이런 뜻이에요. 화소, 적강화소 이런 말 쓰는데 그래서 이야기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요소를 따서 만든 거니까 좀 들어본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원래 모음집 같은 거라고 표절한 게 아니고 모음집 같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 너무 아이패드 친구가 감을 못 잡네요.
배드 친구가 감을 못 잡네요. 핸드폰으로 해야지. 네, 온라인에서는 지금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온통 난리가 났군요. 아유, 또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막 이렇게, 아유, 또 친구, 아유, 네, 네. 저기 뭐야, 오늘 집에 전화했는데 저희 아빠 엄마 다 제 생일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모르고 있길래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빠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됐다. 네, 버린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네, 그랬는데, 아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죠? 네. 어떤 학생이 그랬는데 제가 혈액형 선생님 혈액형 A형이죠 그랬거든요. 그죠? O형이거든요. O형. 소심해 보인다고 A형이라고 하는 거야. 난 그 혈액형에 살아있는 발레라고 하면서 나의 A형이 아니 O형이거든. 그랬더니 학생이 그러더라고. 그 A형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빠도 O형, 엄마도 O형이니까 나는 무조건 O형이다. 그랬더니 친자 검사 해봤냐고. 네, 그러던데 오늘 한번 해봐야겠는 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쨌건 네. 자.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42살인데 뭐 생일 갖고 서운해하고 그랬겠습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자, 그래서 육미단기는 근데 이 출제 가능성이 길어요. 육미단기가 길어. 되게 길대. 되게 두껍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 요소를 좀 뽑아내기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줄거리만 꼭 좀 챙겨주시고, 고전 소설은 진짜 줄거리인 게 중요해요. 현대 소설은 줄거리 별로 안 중요한 게, 줄거리를 알아도 그 장면에서의 심리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 장면에서 심리. 완장을 아까 꼽은 이유가 그 완장을 차면서 종술의 심리가 계속 권력에 취해가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서 한 거니까 완장 같은 거 잘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수업 때 얘기했을 텐데, 소설에서 성격과 심리가 있는데, 성격과 심리, 고전에서는 성격이 뭐 거의 고정이죠. 뭐 콩쥐팥쥐, 팥쥐한테 아무리 미움 받아도 성격 똑같거든. 근데 현대에서는 심리가 많이 변해요. 현대 소설은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 심리. 성격과 심리는 뭐가 다른 거냐? 주인공이 되게 소심하고 맨날 그 뭐 착하고 말도 별로 없는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막 화를 내. 내 생일인지 몰랐다고? 어떻게 내 생일인지 모를 수가 있어? 막 화를 내니까. 쟤 왜 너답지 않게 왜 이래? 그러면 주인공이 그러죠? 나다운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다운 게 뭔데가 어느 거라고? 나다운 게 뭔 게? 어느 거야? 성격이죠, 성격. 나답다면 성격이라고. 근데 나는 지금 분노. 이런 거라고. 응?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이대기는 버린 아이 이런 뜻인데, 발이대기도 배웠겠죠? 발이대기. 버린 아이란 뜻이고, 버렸다는 거, 아이를 버린 걸 기아라고 해요. 기아. 배고픈 게 아니고요. 아이를 버렸다. 유기견 할 때 기자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를 버린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소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시련. 7번째 딸로 태어나는 거죠. 딸 6번째 낳을 때까지도 허허하고 참았는데 7번째 나니까 버려라 라고 이제 아빠가 빡쳐가지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결혼할 때 그 가리박사라는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이 1년 참았다 결혼하면 아들 셋을 낳을 거고, 지금 당장 급해서 결혼하면 딸을 7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허허 다 맞긴 하겠나 하면서 무시하고 결혼했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6번째 낳고 7번째 나오니까 얘만 버렸어요. 얘만. 그래서 얘가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그래서 버려지는데 이제 얘가 시련을 겪는 거죠. 물론 조력자가 있어요. 조력자가 부처님. 네, 끝판왕 조력자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얘를 이제 건져가지고 물에 버렸는데, 함에 버렸는데 건져가지고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주고, 얘가 너희 밥 먹게 해줄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잘 키워라 라고 해서 주고, 이제 시련을 겪는데 도중에 이제 엄마가 아프죠. 그래서 병환,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부모님 약을 구하러 갑니다. 이 약을 구할 때도 또 조력자, 부처님이 한번 도와줘요. 아이템을 줍니다. 그래서 지팡이하고 뭐 라호하라고 하는 그런 거를 주는데, 그래가지고 본인이 약을 구해야 되는데 서천까지, 이게 저승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 막 막혀있고 지옥도 가고. 근데 넘어갈 때 그 주신 라화를 흔들었나? 그러니까 그 무지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건너가지고 이제 저승으로 갑니다. 근데 갔더니 너무 불쌍한, 지옥에 갔더니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마지막에 무장신선, 이거 안 나오나? 네, 무장신선이라는 애를 만나요. 무장신선은 얘는 갔더니 사람 못 오는 곳인데 네가 약을 얻고 싶으면 약값을 해야 된다 하면서 나무 3년, 물 3년, 불떼기 3년을 시켜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성의 노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여자구나 하면서 아이를 낳아달라. 3명인가 7명인가 낳아요. 그래서 아이 낳아달라고 해서 낳고 3명 낳아달라고 했구나. 7명이 중에 겹치나 보다. 근데 3명인가 낳아달라고 해서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러고 살고 있다가 자기 이제 바리대기가 꿈에서 은 그릇이 깨져 보인다. 그래서 부모님이 위독하신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가자 해가지고 다 같이 가자고 해서 얘랑 자식들이랑 데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장례식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약 뿌려가지고 자기가 했던 나무 그 물 그런 게 다 뼈를 살게 하고 살을 살게 했던 그런 약들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살게 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깨우고 나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해? 네 왕을 물려줄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 바리대기가 아니요, 저는 아까 저승에 지옥에 갔더니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뭐 하겠다? 무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무속신앙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기본 부담스러워해. 불교는 그냥 좀 나오는데 윤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깔려 나오거든요. 시 같은 데서는. 근데 무당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출제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기독교도 거의 안 나오잖아요. 뭐 성탄제 요 정도 한 번 나왔나?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낼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머지는 다 낼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조금 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빼고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겠다. 바리대기. 맨 마지막에 공방전인데 공방전 기억나요? 공방전, 공, 둥글다, 방, 네모나타 뭐예요? 엽전이죠, 엽전. 그래서 가전체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가전체는 수능에 나온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평가원에 나온 적은 있고 가전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가전체 중에 그래도 1타예요. 공방전이 1등이거든. 그래서 둥글둥글 유통이 잘 되는 성격 하지만 또 네모나게 날카로운 성격. 이 돈의 이중성이죠. 이중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니까 한번 봐두면 좋겠다. 공부 안 했으면 맨 위에 그 표에 말했지만 아까 진한 라인이 있어. 그러니까 완장사수 2개 하고 진한 라인이 있죠. 여기는 방한림, 장경전, 최고운전하고 진한 라인 있잖아요. 그 진한 라인이 한 그룹을 잘라놓은 거야. 1그룹, 2그룹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다 언제 봐요. 그룹을 나눠놨으니까 그룹 안에 있는 것 위주로 먼저 공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것들까지 추가해 놓은 겁니다. 자, 현대시가 좀 문제인데 저는 백석의 흰바람 벽이 있어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하하하 네 미안해요 저거 하느라고 네 하하하 네 잘 들리는지 지금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그런 사건이 생겼네요. 네 하하하하 네 엑소의 제호 생일 축하. 하하하 온라인에 왜 아무 반응이 없죠? 얘들아 듣고 있니? 네 아까 네 한 20분에 한 명 반응하고 지금 그 이후로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얘들아 듣고 있니? 네 역시 아무 반응도 없네요. 아 듣고 있대요. 네네 알겠어요. 네 5명 6명 7명 네네 다행히 듣고 있네요. 형광은 듣고 있죠? 네, 제가 약간 지금 귀가 한쪽에 막고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사운드가 잘 안 들리는데, 네네. 어쨌건. 자, 봅시다. 드디어 이제 이가 맞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근데 수능 성적 발표가 23일이라며?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네. 네. 힘내서. 네.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네. 힘냅시다. 네, 크리스마스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듣고 있는 친구들 고마워. 네. 자, 백석. 백석의 흰바람 벽이 있어를 저는 찍었는데, 우리 이번 모의고사에도 나왔어요. 그죠? 허준 나왔던 집념이랑 해서, 허준의 여기에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허준의 유희태의 유언도 자막으로 제시되겠군 해가지고 많이 틀렸던 거 있었잖아. 거기는 이펙트였잖아. 유희태의 이언은 이펙트. 그래서 흰바람 벽이 있어가 제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22년 예비에 2022년 예비 시행 문제가 발표됐거든요. 자, 내년에는 수능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문법을 선택해야 돼요. 예비 시행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백석의 수라가 나와요. 백석의 수라가 뭐냐면 거미 버리는 얘기거든요. 이 수라는 인간위의 밥상이 아니라 아수라장 할 때 그거거든요. 수라. 그래서 거미 한 마리 와서 버렸는데 그거보다 좀 큰 거미가 오죠. 그래서 엄마인가 보다 해서 또 버렸더니 진짜 조그마한 갓 태어난 가미가 또 오죠. 그래서 형이나 엄마를 잃어버린 내가 이 집안을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수라라고 네, 이산 가족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 종이에 싸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다 버려주죠. 그래서 예, 그런 얘기인데, 근데 어쨌건 예비시험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백석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백석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 나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백석은 그럼 수능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올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라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니고 아주 높은 확률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게 실제로 약간 그 암시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실제 고3 때 그 저 뒷학년 애가 1년 차이 난 애들이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국어를 더 관심 있어 하니까 가가지고 후배한테 기숙사 살았으니까 교과서 좀 보여줄래? 라고 했어. 일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뭐 그렇게 생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좀 보여줄래? 해서 교과서를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에 저희 때 안 배웠던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이런 게 나왔네? 라고 했는데 그 며칠 뒤에 수능 봤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이 교육과정 선생님이 이미 여러 차례 문제를 냈기 때문에 낼 게 없는 거지. 다음 교육과정에서 새로 나온 것들을 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암시. 둘 중에 하나 암시. 나온다는 암시. 혹은 절대 안 나온다는 암시. 네, 그래서 좀 어이없긴 하지만, 그래서 백서 흰바람 벽이 있어를 원래 1타 그냥 야 이거 끝! 작년에도 제가 딱 현대시 하나 찍었거든요.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끝! 이랬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는데 이거가 하나 밀기엔 좀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 더 미는 게 김소월입니다. 김소월이 원래 별 1개 돼 있는데 2개 추가해서 별 3개 합시다. 수안에 보면 산 위에라는 작품이 있어요. 수안에. 근데 거기 괄호 쳐놨죠. 왜? 낼 게 없어. 산 위에는 낼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산에 있고 님은 어디 있어? 바다 건너 있죠. 바다 건너 있어가지고 내가 님에게 가고 싶지만 배밖에 못 가고 물노래가 가긴 하지만 님이 그 물노래 듣고 깨서 날 찾으려고 해도 난 거기 있다 없다. 난 산 위에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낼 게 진짜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수특에 있는 님의 노래 어떠냐. 김소월을 찍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수안에 있는데 김소월이 최근에 지금 나온 지가 꽤나 됐어요. 7, 8년 됐어요. 7, 8년. 작년에 윤동주를 찍은 이유는 뭐냐? 윤동주는 평가원에 3년에 한 번쯤 나오고 있었어요. 평가원 수능에. 어이 친구야. 너 졸 거면 올라가서 한 명 너 올라가고 한 명 내려오라고 해. 알았지? 졸 거면? 알았지? 네. 그래서 졸지 말고 뭐라도 해. 딴 거라도 앉아서 듣기 싫으면 뭐라도 해. 빨리 딴 거 해. 자, 그래서 수안에 산이 나오는데 낼 게 없어서 요쪽 님의 노래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청과 최근에 되게 안 나왔어요. 그 밑에 있는 한용운도 마찬가지. 한용은 또 별 3개 할게요. 수의 비밀 혹시 기억나요? 옷에 주머니를 안 만들어가지고 왜 안 만드냐 하면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만들고 싶은데 님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는 거다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용운도 나온 지 꽤 됐다. 7, 8년 됐다. 그래서 좀 알아둬라. 그 다음에 수안에 그리움이라는 이용학의 작품이 있어요. 그리움. 근데 역시 제목에서 그리움 이미 끝나버렸어. 밑줄 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낼 게 별로 없어서 차라리 수특에 있는 오랑캐꽃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랑캐꽃 기억나요? 오랑캐랑 뒷머리 모양, 변발을 한 모양처럼 돼 있나봐. 그게 닮아가지고 오랑캐꽃이라 불리는데 너는 뭐 피도 한 방울 안 섞이고 털매트들이 보는 너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랑캐꽃. 오랑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려 장군님이 쳐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여진족을 몰아내게 되죠. 근데 그 모양이 일본군이 조선, 우리를 몰아내는 것과 같더라. 물론 이걸 대응시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쫓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것, 그게 오랑캐꽃이다. 맨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내가 두 팔로 햇볕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우러나보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 울어보렴은 두 글자로 한번 바꾸면 뭐예요? 위로해주는 거죠, 위로. 울어보렴, 우러나보렴. 이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 되게 좋다, 시가. 그러니까 일단 시가 좋아야 되거든요. 출제되려면 시가 좀 좋아야 돼요. 시가 좋다는 게 뭐냐면 낼 만한 요소들도 있는 것도 있고 시 자체가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 친일파라고 거의 뭐 확정이 돼 있는데도 수능에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서정주. 시가 워낙 좋아요. 시가 만렙이야. 친일파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막 수능에 나와. 한 번 나온 것도 아니고 막 2번 나와요. 그래서 시가 일단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송수건, 등꽃 아래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등꽃 아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등이라는 게 등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덩쿨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꼬이면서 올라가.
그래서 여기 보면 즐거운 일과 안 좋은 일이 꼬이면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거든. 인생이란 건 그런 거다. 내용이 별로 그 막 엄청 중요하지 않은데 이 송수건 작가가 2016년도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이면 이 신청을 하지 않죠. 그래서 좀 내기가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돌아가신 작가이기 때문에 좀 낼 수 있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이미 2010년에 지리산 뻐국수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밑에 백석의 수라하고 김선우의 깨끗한 식사 신의 방 써 있는데요. 백석의 수라하고 김선우의 신의 방이란 작품이 출제가 됐어요. 2022학년도 예비에 두 개가 출제된 거고 그래서 김선우의 깨끗한 식사도 좀 알아두라고 한번 넣어놓긴 한 거야. 깨끗한 식사 뭔지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돌칼로 사슴의 목을 베면서 느꼈던 고마움과 미안함, 두려움.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죽순의 밑을 자르면서 느꼈던 고마움과 미안, 두려움. 내게는 그런 게 없고 나에게는 상품과 화폐만 있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어떤 생명체를 식사, 접시 위에 올리기 위해서 생명체의 목숨을 끊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로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2022년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라. 자, 문제의 고전시가입니다. 문제의 고전시가. 왜 고전시가 문제냐? 이번에 2감에서는 문학 작품 분류할 때 AA 제일 나올만 하다. A, B, C. C 설마 그럴 듯 싶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2감에서 이번에 AA에 딱 3개밖에 안 넣었어요. 고전시가를. 뭐만 냈어요? 보면 여러분 받았잖아요. 누앙사, 만원사, 그리고 만원사 답. 딱 3개만 넣었어.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볼 때 올해 만약에 이 안에 3개 안에서 안 나오면 이 감의 오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저도 개인적으로 딱 3개 집었거든요. 그 목록에 있는 거 저도 9월 나오기 전부터 찍었잖아요. 누앙사, 만원사 답 중요하다. 하나 더 꼽자면 명어름이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능 출제자라면 이 목록을 보고 나면 명어름 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명어름까지 별 3개 할게요. 요거랑 요거 다 별 3개인 거 맞고 제일 중요한 건 누앙사 맞고 이 출제 목록이 기분 나쁘다 싶으면 이 저격이 기분 나쁘다 싶으면 명어름. 이감의 마지막 그 답지는 얼마나 잘 맞나요? 목록 얼마나 맞나요? 재작년에는 그 안에 다 있었어요. 4작품이 다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한두 작품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작년엔 잘 기억이 안 나.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다 있진 않았나 봐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어디 갔더라고. 사진만 있으면 다시 검색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3개만 A 한 거는 조금 너무 위험한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현대소설도 막 7, 8개, 다른 것도 다 7, 8개씩 있거든? 얘만 3개야. 얘만 3개. 그러니까 중요한 게 3개다라고 하는 건 저도 뭐 동의할 수 있는데 어쨌건 얘 맞춰야 되는데 3개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명어름, 물론 명어름이 또 밑에 A그룹에 있으니까 뭐 상관없었겠지만 어쨌건 이 3개만 놓은 거는 조금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수능 출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아마 인쇄는 안 해도 검토하고 있을 텐데 자료가 밖으로는 안 나와도 안으로는 들어가긴 할 거야. 아마 이감 목록이나 시험지들을 나오면 계속 안으로 넣어줄 거란 말이지. 똑같은 문제 나오면 안 되니까 빼라 하면서 넣어줄 텐데 목록 보고 나면 뺄 것 같아요. 어차피 2세트만 되거든? 알죠? 그것도 지진 대비용. 지진 일어난 이후부터 2세트 만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2세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위험하고 다만 내가 시간이 없다. 딱 진짜 한 개만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만원사 답이 가능성 가장 높습니다. 만원사 답. 이게 가장 내기는 좋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요. 말 건네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주제라든지 너 지금 자살하려고 하니 너 그럼 불효야. 2가지 큰 죄야. 불효면서 불중이야. 너 나중에 풀려갈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너 나중에 풀려나면 내 생각 날 거다? 그러니까 좀 참아. 존버해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현대시에 존버하니까 생각났네요. 남신의 주종 백석의 맨 끝에 남신의 주종 박시봉방 찾았어요? 두보나 200가치는 수특에 있는 시고 남신의 주종 박시봉방은 없는 시거든. 남신의 주유동 동네 주소 이름이에요. 박시봉이라는 사람 자기가 새방 살고 있는 목수 이름이죠. 방 거기다 약간 편지 주소 같은 그런 제목의 시인데 여기 보면 갈매나무가 나와요. 혹시 배웠어요 이 시? 안 배웠어요? 이게 바위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흰 누들 맞으면서 서 있는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아내도 없어지고 자기 혼자 떨어져서 고향 떠나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적 확인란 적중이에요. 네, C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필적 확인란에 나오지 않을까.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날 밤에 제가 자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이 시가. 게시가 왔어요. 필적 확인란. 네, 그래서 여기 불안함이 있어요. 필적 확인하면 맞추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좀 있긴 한데 어쨌건 게시가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백석. 그래서 백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꽂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명어는 말고 동동, 3인국 허를 찌를 수 있다. 이진원 선생님도 동의했거든요. 허를 찌를 수 있다. 근데 평가는 주로 허를 찌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는 항상 정석으로 가긴 하는데 6회에 건돌병원 나왔으니까 3인국 안 나오겠지? 라는 친구들을 허를 찌르기 위해서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민가 참고하시고 좀 길거든요. 출제 가능성이 있다. 준명곡 이미 수능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수능 한번 검증됐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봄이어서 술 먹으러 기생집 가는 내용이어서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결론이 좋죠. 어떻게 한다? 술집은 이제 수능 끝나고 가자. 책 속에 이미 있다. 예쁜 이미 있다라고 결론 내는 구조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결국 교훈, 공부해 이런 뜻이니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수능 끝나고니까 아닐 수 있지만 훈계자손가, 자손들 훈계하는 거죠. 착한 일 하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후회할 일 하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훈적이어서 그냥 연시조 중에선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저곡 전갑 팔곡이 있는데 한시하고 단시조가 하나도 없는데 한시하고 짧은 3줄짜리 단시조는 최근 5년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배제한 겁니다. 뭐 보리타작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야청도 이성 이런 것들은 뭐 평가원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뺀 이유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곡 전갑 팔곡이 있는데 괄호 쳐놨잖아요. 얘는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괄호 쳤잖아요. 별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시대인재 김은양 선생님, 종합반 1타 하시는 선생님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너는 드릴게 라고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유튜브에서 뭐가 나올까 예측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월선원 심리경과를 엄청 얘기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듣긴 했는데 나는 작년에 4개 많았거든. 관동배곡, 송미인곡 4개 많아가지고 월선원까지는 목록에 안 넣었어요. 그랬는데 월선원 나왔어요. 내가 아쉬운 게 얘기라도 해줄걸. 야, 유튜브는 이걸 예상 많이 하더라 라고 얘기라도 해줄걸.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넣어드린 겁니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별표는 없지만 넣어드리긴 했어요. 그 다음에 수필 희곡 시나리오에 집념이 있어요. 제가 올해 약간 집념이 아니라 집착하게 되네요. 허준 나온 거 시나리오. 작년에 수필 나올 차례여서 수필 8개 막 연습 전문까지 다 실어서 줬거든요. 근데 비연계 수필 나왔어요. 어촌기라고. 올해는 지금 희곡 시나리오 나올 차례니까 집념에 좀 무게를 실어보고요. 그렇지만 수필의 1타, 원탑, 이랴 구도하기도 좀 봐두시고. 무이도기대 함세덕 동승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허굴이라는 것도 이미 수능에 한번 나왔는데 무이도기엔 기억나죠? 형 2명 이미 죽었는데 또 셋째한테도 베타라고 하는 이름이 천명이잖아. 너희 운명이야 라고 하진 않았지만 베타라고 하는데 결국 얘 맞아? 물에 빠져 죽죠. 그래서 엄마가 되게 후회하는 그렇게 타기 싫다는 놈을 억지로 시키다니 하면서 되게 싫어하는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무이도기행 한번 보시고 한강 흐른다. 유치진에 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똥이 개똥이 국서, 소 나오는데 소는 2015학년도 이미 수능에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내기는 제가 볼 땐 좀 부담스러워요. 또 내기는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차라리 한강 흐른다가 어떨까? 어떤 선생님은 지금 올해가 되게 6.25 발발 70주년이라고 6.25 관련된 게 나올 수 있다. 남북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건 한강 흐른다 자체가 6.25의 그 아픔을 좀 흘려보내자 그런 얘기잖아. 한강은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사라고 하는 아픔이 있지만 역사의 아픔이 있지만 시대가 흘러가니까 그런 아픔을 잊고 한번 미래를 맞이해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막장이잖아요. 희숙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희숙이 오빠가 있죠. 그리고 오빠의 아내가 있는데 둘 사이에 딸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동생 얘가 애인이 있죠. 이름이 철인데 정철인가 그래요. 정철은 여기서도 나오네요. 네, 참 정철 좋아하니까 여기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 원래 약혼한 사이였단 말이야. 30분 끝나는 거 아니었니? 네, 20분이었군요. 약혼한 사이였단 말이야. 약혼한 요거까지 합시다. 문항 다 끝났네요. 약혼한 사이였는데 어떻게 되냐? 인민군이 지배할 때 얘가 얘를 인민군한테 넘기죠. 그래서 오빠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나중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재회하게 되죠. 재회. 그러니까 이쪽 오빠 아내가 어이없죠? 자기 남편을 잡혀가게 만든 사람과 동생이 다시 만나고 있어.
제발 얘는 만나지 마. 얘는 좀 너무 심하잖아. 라고 하는데도 막 하고, 얘가 오니까 얘 딸이 막, 인민군 싫어요. 인민군 싫어요. 막 이렇게 경기 막 일으키고, 막 기절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근데도 둘이 또 만나겠대요. 그래서 얘가 막 미안해가지고 뛰어나가. 내가 너무 개념 염치가 없지? 라고 하는데, 희숙이는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또 괜찮대. 왜? 제목이 이거라고. 역사란 건 흘러가는 거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극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유치진 작품. 네.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고, 뒷면에 넘겨보시면 나머지는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입문지면서.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6월, 9월, 작년 수능, 올해 6월, 9월 다 제가 별표 찍어드린 거에서만 나왔어요. 별표 없는 게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별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별표 3개짜리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 라고 했는데 나올 때가 된 거지. 별표 3개짜리. 그래서 네, 연역 귀납 꼭 챙기시고, 그 다음에 칸트의 지식분류, 지난번에 비유클리드 기하학, 택시 기하학 문제 한번 줬어요. 꼭 택시 기하학 기억나죠? 택시 기하학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 독서에서는 경제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 만약에 4개짜리 한 단독 지문 나오면 경제만, 물론 6개짜리로 작년 나오면 작년 BIS처럼 법경제 섞여서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플레, 디플레, 스태그플레이션 제일 중요한 거니까 챙기시고, 네 번째 소득효과, 대체효과 찾았어요. 제가 소득효과, 대체효과는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내가 시급이 올랐어. 시급이 올랐을 때 행동하는 건 2가지라는 거죠. 시급이 올랐으니까 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일을 하는 방식이 있고, 시급이 올랐으니까 일을 좀 덜 해도 똑같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득효과, 대체효과라고 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소급이라든지 인과관계, 상관관계, 임대차 3법, 구상권, 루소. 맨 마지막에 루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요새 일반사회, 법, 경제 빼고 나머지 일반사회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루소 얘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과학기술의 스윙바이 얘기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알아두시고, 양자역학,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세 번째 엔트로피, 요거 한 번만 체크. 엔트로피 한 번만 체크. 네, 엔트로피 한 번만. 네, 미안해요. 내 소리 들렸다 안 들었다 한다는데. 네. 자, 엔트로피 요건 한 번도 수업 안 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트로피 최근 화학 지문이 안 나왔거든. 수능에 물, 화, 생지 중에 화학이 제일 안 나왔는데 엔트로피가 화학이래요. 이과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엔트로피 요거 안 풀어봤으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특에 제가 드린 목록에 있어요. 저기 별 3개짜리 지문 드렸죠? 별 3개 지문 다시 복사했는데 거기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장에서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태아의 세포가 속세포, 기관하고 외배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잘 체크시 하시고, 마지막에 인공지능 AI죠. AI.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잭션, 통장, 계좌이체 하는 거였어.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산 처리. 요거 뭐 빅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주제들이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법에서 의문에는 반모음화, 교체하고 첨가 모르면 안 돼.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니까요. 물론 구평에 나와서 실제 직접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알아둬라 라고 하고, 그 EBS 문학 연계교재 줬었죠. 맨 마지막에 연계교재 줬었는데 답이 몇 개 틀렸어. 그래서 해설은 맞은데 답이 틀렸으니까 정정해 드리니까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문학 독서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너무 고생했고, 다음 주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현실적인 종강은 여기서 일단 하시고, 다음 주에는 혹시 목록 변동이 있으면 그런 거 좀 더 알려드리고, 추가로 풀 문제 있으면 가져와서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안녕. 온라인 고생했어요. 네, 정바. 5층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 필요하면 교무실로 이따 6교시 끝나고 좀 받으러 오세요.